안녕하십니까. 자유경제 네트워크 대표 한영복입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경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인들이 이 탈원전을 한다는 소리에 재작년부터 스스로 단합을 해서 탈원전을 저지하자고 일으킨 단체입니다. 전문가가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스터디를 해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또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전문가분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지금까지 이어온 그 단체입니다. 근데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창원이라든가 울진이라든가 이런 지역 경제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오늘 벌써 제가 아까 와서 봤는데 거리가 느낌이 다릅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이 분위기를 그대로 표출해주고 있는 것이죠. 탈원전이라고 하는 거 냉정하게 우리가 국민들 앞에 설득력 있게 그거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유령 정책이고 이거는 한마디로 나쁜 그 이념에 경도된 자들이 국가를 실험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구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 탈원전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대규모 태양광 그 패널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폐기물 패널이 생각이 나는데 왜 그것이 생각이 나느냐? 가장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아주 못된 짓을 했었죠. 폐기물 패널이 몇백 톤이 나왔는데 그거 처분하지 못해가지고 아프리카에다 기부하는 척하면서 보내버렸어요. 몇백 톤을 처분하지 못해서 그와 같은 나쁜 짓을 했는데 2045년에 가면은 그 폐기물이 얼마가 나오느냐? 17만 6천 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누적해서 나오는 물량이 155만 톤이 나와요. 지금부터 바로 2, 3년 내로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바로바로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원전을 해야 한다는 극명한 이유가 아주 간단하게 하나가 나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했는데 그만큼의 전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패널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270만 톤이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패널 이 폐기물 처리 그 비용을 들이고 그래도 제대로 안 될 텐데 원전 2기만 있으면 간단하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전을 해야 합니까? 태양광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 간단한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온실가스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85%의 원전과 LNG 15%를 조합하면은 1kW 시당 84g 이산화탄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15%의 태양광과 85%를 조합을 했을 때 85%의 LNG 발전을 조합을 했을 때 LNG 발전이 여기서 껐다 켰다 발전을 하고 부하 추종을 급격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원전을 쓸 때보다 태양광을 쓸 때가 온실가스가 메탄가스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25배 내지 40배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량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외면하고 월성 1호기 60원짜리 원전은 비경제적이다라고 하면서 180원짜리 태양광 발전세계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거 국민들이 만약에 자세히 알고 나면 이거 다 몽둥이 들고 뛰어나옵니다. 조국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180원짜리는 쓰면서 60원짜리는 경제성 없다고 폐기시키고 국민 경제를 이와 같이 망가뜨린다라고 하면 조국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한 것이죠. 온실가스 문제도 그렇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2015년도에 11,926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들이 다 이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도 외면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자연환경 우리나라에 지금 태양광 패널이 어느 정도로 설치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몇만 군데가 설치되어 있죠. 몇만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설치한 것이 38%가 임야에다 설치를 하고 25%가 농지에다 설치를 했어요. 63%가 자연환경을 바로 훼손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전남 공호에 가면은 40만 제곱미터의 습지대, 거기에 보호종을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그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밀어버리고 태양광을 설치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국제적으로 이슈화시켜서 저거 막아야 합니다.
그 습지들을 다 밀어버리고 태양광 설정하게 해가지고 몇 사람 돈 벌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이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 환경단체들 다 어디 갔다 얘기죠?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설치할 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전력망이죠. 독일의 사례를 보면 됩니다. 독일은 그 북부 지역의 풍력 발전에서 나온 전기를 남부 공업지대로 공급을 하는데 전력망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고 계획 대비해서 전력망 설치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전력망은 지나가는 곳곳마다 마을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은 태양광 패널이 보이시는데 두 곳 중에 한 곳의 비율로 깡통 태양광입니다. 왜? 전력망이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를 늦으면 2025년도에 가가지고 연결이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독일의 사례를 보면은 25년도에 연결이 될지 35년도가 더 연결이 안 될지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그 패널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연결 안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워낙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절반이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폐단들이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거와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설득력 있는 이유 이런 것을 다 배제한 채 태양광 패널을 깔기만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놈들은 전부 다 보조금에 빨대 꽂아놓고 그것만 즐기는 놈들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당장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태양광을 쓰려고 하면 태양광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써야죠. 태양광이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전기가 얼마만큼이냐. 어떤 사람들 보면 완전 정신 나간 소리 합니다. 태양광으로 100% 전기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태양광으로 최대 전력 공급한 것이 우리가 1년간 소비하는 전기의 15%가 고작이에요. 하루에 3.6시간밖에 발전 못합니다. 태양광 사업하세요 소개하는 자료들 보면 하루 3.6시간을 근거로 해가지고 수익성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걸 알면서 태양광으로 100%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15%가 최대치인데 여기서 제가 이건 추정을 해낸 거지만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차 있어봐야 2, 3%밖에 안 납니다. 더 이상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15%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태양광 패널 설치를 빨리 설치해 들어가는 나라라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전력 공급이 어떻게 되냐 그 구조를 보면요. 2040년에 가서 우리나라가 태양광의 전력 비중 15%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19년에 전력 발전량을 1로 보면은 2040년에 가서는 1.9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은 연간 3.1%씩 증가하면서 1에서 1.9가 돼요. 2040년에 1.9면은 그 중에 15%가 태양광이니까 나머지 85% 1.615가 나머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61.5%가 증가해야만 합니다. 태양광을 최대한으로 쓴다 하더라도 원전이 61.5% 증가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61.5%가 얼마냐? APR 1410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분석이 하나도 없이 지금 무조건 원전을 없애버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2030년까지 11기에 해당하는 원전을 다 없애버린다라고 하고 지금 태양광 패널은 전력망에 연결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면은 얼마 안 가서 전력 대란은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월성 원전 1호기를 폐기시켰는데 2030년까지 또 다른 부실을 잡아가지고 또 하나만 더 폐기시켜도 전력 대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에서 전력 대란이 오면 경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중국이 1대1로라는 사업을 하면서 수천억 불을 투자하고 있죠. 그 1대1로 사업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에너지 수송로 확보하는 거예요. 육상의 실크로드, 해상의 실크로드 해가지고 걔네들 완전히 침략적으로 합니다. 저 남사군대 강제로 시멘트 부어가지고 이거 우리 땅 하는 거지 걔네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거기 막히면 에너지 수송로가 막혀서 자기네 침몰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스마트만 하더라도 해외 시장의 규모가 1,000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경쟁국들을 제치고 나서 제일 먼저 개발한 이 원전 스마트 시장만 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먹거리를 갖다 주는데, 경쟁자가 없는 1,000조의 시장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멸해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건 다른 나라의 동정심도 못 구합니다. 서로 조롱밖에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탈원전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실험해온 지가 이제 만 3년입니다. 금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은 버텨왔지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탈원전의 업보, 국가 실험의 업보가 큰 대형태가 연속으로 터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 탈원전 하나만으로도 국가 안보와 경제가 완전히 절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체르노빌의 사고를 겪은 우크라이나가 11개의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원전에 반대했던 나라들이 거의 다 돌아서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탈원전을 한다니 이 우스꽝스러운 일, 이거 당장 저지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이제 터질 단계가 와 있습니다. 다음 달에 비상사태가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고, 다다음 달에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원전의 전력에서 터질 수도 있고,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금융에서 터질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터질 수도 있고, 안보에서 터질 수도 있고, 어디에서든지 지금 다 터질 만한 그런 위험 상황에 우리가 몰려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히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탈원전에도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 저지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호 한번 외치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태양광 반대하고 크게 한번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목지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준비? 네! 태양광 반대! 태양광 반대! 감사합니다.